1번 고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타로를 봐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도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들어오세요. 밤이 조금 깊었다고 생각하고 마음 한쪽에 오래 놓여있던 그 사람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쉽게 말 못했던 마음,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엔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짚어볼게요. 1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요, 제 손이 맨 앞에서 바로 멈췄습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먼저 앉아있는데 이 카드는 가볍게 스쳐 지나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한 번은 깊게 들어왔던 인연,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어느 순간 이름이 다시 떠오르는 사람, 그런 결이 먼저 보여요. 1번 분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이제 별 생각 없다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혼자 집에 돌아와서 불 꺼진 방에 누웠을 때 이상하게 그 사람과 나눴던 말 한마디가 다시 생각난 적 있으시죠?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 그때 그 표정이 왜 이제야 마음에 걸리는지 모를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인연 동작 카드가 참 묘합니다. 아이처럼 맑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손에는 끊어진 실이 아니라 아직 이어진 실을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끝난 인연이면 실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1번 분들 흐름에서는 그 실이 아직 손끝에 걸려 있습니다. 다만 이 실이 곱게 펴져 있지는 않아요. 바로 옆에 매듭 카드가 붙어 있거든요. 인연 동작 카드가 마음의 끌림이라면 매듭 카드는 그 끌림이 왜 쉽게 풀리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두 분 사이에 말이 꼬였거나 타이밍이 어긋났거나 누가 먼저 마음을 닫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날은 그냥 넘어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계 한가운데에 단단히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참 재호운에서 제일 마음 아픈 지점입니다. 서로 싫어서 끝난 것보다 서로 서운해서 멀어진 관계가 더 오래 남잖아요. 미워하려고 하면 미운 일도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좋았던 장면도 같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아팠는데 또 이 사람 때문에 웃었던 기억도 있는 거죠. 매듭 카드가 바로 그런 결입니다. 1번 분들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잡지 않았을까?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우물 밑으로 가라앉듯 깊게 내려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호동작 카드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흐름이 조금 살아나요. 신호동작 카드는 멈춰 있는 인연에 작은 움직임을 넣는 카드예요. 아주 큰 고백이나 갑작스러운 만남이라기보다 먼저 작은 소식이 스치듯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소식을 우연히 듣는다든지 예전 사진이나 글을 보게 된다든지 함께 알던 사람을 통해 이름이 다시 나오게 된다든지요. 아니면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그 이름 앞에서 손이 멈추는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밤에 창문이 살짝 흔들릴 만큼의 바람처럼 들어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압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1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호동작 카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상대가 무릎 꿇고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흐름은 더 섬세합니다. 상대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사람 역시 자존심이나 상황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결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엿보고 있는데 먼저 문을 두드릴 용기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마치 연락창을 열어놓고 글자를 몇 번 썼다가 지우는 사람처럼요. 1번 분들도 그런 적 있으셨죠? 잘 지내냐고 보내려다가 너무 가벼운 것 같고 보고 싶었다고 보내려니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꺼버린 적. 그 장면이 카드 위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옆에 우물 카드가 나옵니다. 이 우물 카드가 1번 분들 마음속 깊이를 보여줘요. 우물은 겉에서 보면 고요합니다. 물결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1번 분들의 감정이 그래요. 겉으로는 이제 정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그 인연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특히 이 관계는 그냥 외로워서 떠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의 깊은 감정,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 한 번은 정말 진심이었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새 사람으로 덮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물 카드가 숨겨진 원인으로 깔리면 두 분의 재회는 표면적인 연락보다 마음 밑바닥을 건드리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잘 지내, 밥 먹자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1번 분들 안에는 사실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밀어낸 이유가 뭐였는지, 나만 아팠던 건 아니었는지, 당신도 한 번쯤은 내 생각을 했는지. 이 질문들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돌처럼 묵직하게 보여요. 상대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듯해도 이 사람 역시 어떤 밤에는 1번 분들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 몸이 지치거나 마음이 허전한 날, 그때 두 분 사이의 기억이 불쑥 올라오는 모습이 잡힙니다. 이 흐름을 보면 1번 분들은 재회가 아예 닫힌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틈이 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작은 바람이 들어오고 그 바람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흐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면 안 돼요. 매듭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감정을 쏟아내면 상대는 다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그랬냐고 몰아붙이거나 아직도 나한테 마음 있냐고 답을 재촉하면 이 매듭이 더 조여질 수 있어요. 지금은 실을 잡아당기는 때가 아니라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풀어야 하는 때입니다. 인연 동작 카드에서 매듭 카드로, 매듭 카드에서 신호 동작 카드로, 또 그 밑에 우물 카드가 받치고 있으니 이건 한 사람만의 미련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의 물길로 읽힙니다. 다만 1번 분들이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라는 게 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직 사랑인지 미련인지 상처받은 자존심인지 아니면 못 들은 대답에 대한 집착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면 연락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 문장의 온도도 달라져요.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그 사람에게 바로 달려가기보다 먼저 내 안의 우물에 손전등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재회인지 사과인지 확인인지 마지막 인사인지요. 그걸 알아야 신호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작은 반응을 보였을 때 마음이 너무 앞서가면 다시 예전의 아픔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으면 상대가 한 발 다가와도 침착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상대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요. 이 관계는 뜨겁게 몰아치는 불보다 깊은 물에 가깝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오래 갑니다. 이제 뒤쪽 흐름을 보면 해원국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중요해요. 앞에서 인연의 실이 아직 남아있고 매듭이 있고 신호가 있고 깊은 우물이 있다고 봤죠. 그런데 여기서 해원국 카드가 나온다는 건 두 분 사이에 재회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 감정의 응어리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 못한 서운함, 제대로 풀지 못한 오해,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덮어둔 아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 재호우는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만 볼 게 아니라 연락이 왔을 때 그 아픔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해원국 카드는 마음속 한을 풀어주는 카드입니다. 여기서는 신령님께서 너무 오래 쥐고 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결로 읽힙니다. 1번 분들 혹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이 있나요? 누가 그 사람 이름만 꺼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속으로는 숨이 한번 막히는 느낌, 그게 아직 회원이 덜 된 자리입니다. 이 상태로 재회가 들어오면 다시 같은 말로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게 생각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그때의 나를 너무 오래 혼자 벌주지는 말자는 말입니다. 옆에 풍경 카드가 이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이번 달 1번 분들 재호운에는 작은 변화 신호가 있습니다. 이건 꽤 현실적인 신호예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오거나 상대의 흔적이 우연히 보이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간접적인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풍경 카드는 문 앞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먼저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본격적인 만남 전에 예고음이 있다는 겁니다. 1번 분들은 그 예고음을 잘 들어야 해요. 하지만 너무 크게 해석하지는 마세요.
작은 반응 하나에 마음을 전부 걸면 아직 매듭이 풀리기 전에 다시 아파질 수 있습니다. 풍경 카드의 바람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도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게 된다면 긴 문장보다 짧고 담백한 말이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는 말도 좋고 문득 생각나서 안부 전한다는 정도가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흔들려고 보내는 말이 아니라 문을 살짝 두드리는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 일을 한꺼번에 꺼내면 상대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안부는 상대의 경계를 낮춰요. 특히 1번 분들 흐름은 상대가 완전히 차갑다기보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멈춰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 비단함 카드가 나옵니다.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 조심스럽게 열리는 가능성,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1번 분들 재혼이 생각보다 품격 있게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서두르지 않았을 때요. 비단함은 겉으로도 귀하지만 안에 든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분 관계도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연락 횟수, 답장 속도, 만나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상대가 아주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작은 배려나 조심스러운 표현 속에 마음이 담길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그걸 읽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 달에 상대가 먼저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놓고 보고 싶었다고 하기보다 별일 없냐고 묻거나 예전 기억을 슬쩍 꺼내거나 공통된 일상 이야기를 핑계 삼을 수 있어요. 이때 1번 분들이 너무 차갑게 굴면 상대는 다시 다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겁게 반응해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물처럼 받으시면 좋습니다. 잔잔하게, 하지만 끊지 않고요. 비단함 카드는 예의를 지킨 마음에 더 잘 열립니다. 투정이나 원망보다 정돈된 진심이 더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가늠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건 참 따뜻합니다. 해수가늠 카드는 눈물 씻김, 감정 정화,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손길이에요. 1번 분들 이 관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재회가 되든 대화가 열리든 가장 먼저 1번 분들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참으셨습니다. 괜찮은 척도 오래 하셨고요. 상대에게 차마 묻지 못한 말들을 혼자 삼키면서 스스로를 너무 많이 다그친 모습도 보여요. 왜 아직도 못 잊냐고, 왜 또 생각나냐고 나 자신한테 모질게 말한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명령한다고 바로 접히지 않잖아요. 사랑은 종이처럼 반듯하게 접히는 게 아니라 젖은 천처럼 한참을 말려야 제 모양을 찾습니다. 해수가는 카드가 있어서 1번 분들은 이번 달 감정이 조금씩 맑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이 오든 내가 먼저 안부를 전하든 아니면 아직은 조용히 마음을 지켜보든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만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야 내 사랑이 진짜였던 것도 아니에요. 1번 분들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재회도 건강하게 들어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오늘 밤이나 마음이 조용한 시간에 종이를 하나 꺼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한 말을 적어보세요. 보내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매듭을 보기 위한 글이에요. 쓰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담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이 지금 내 마음의 진짜 온도입니다. 그리고 또 연락을 하고 싶다면 바로 보내지 말고 하루 정도는 묵혀보세요. 다음날 다시 읽었을 때도 그 말이 부드럽고 정직하면 그때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머리맡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누구를 억지로 불러오겠다는 마음보다 내 마음에 탁한 물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정성이면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그런 마음은 알아주실 겁니다. 1번 분들 재호우는 끝난 문 앞에서 울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 닫힌 줄 알았던 문틈으로 바람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다만 그 바람을 붙잡으려고 뛰어가면 사라지고 조용히 창을 열어두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연락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서두름보다는 담백함, 원망보다는 정돈된 진심,
확인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도 마음이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부담을 느끼면 뒤로 물러나는 결이 있으니 1번 분들이 먼저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1번이라고 적고 지금 가장 바라는 마음을 한 줄만 조용히 남겨보세요. 말로 꺼낸 소원은 마음 안에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1번 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닿아야 할 인연은 부드럽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서 구독으로 마음 한번 보태주세요.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이 리딩은 조금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들 흐름은 단순히 그 사람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베인 마음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의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잠깐 숨을 고르시고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미워하려고 했는데 미움만 남지 않았던 사람, 잊으려고 했는데 잊는 것도 쉽지 않았던 사람, 그 마음을 오늘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분들 카드 위에 손을 올리자마자 맨 앞에서 해원동작 카드가 아주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 해원동작 카드는 울음을 크게 터뜨리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참은 사람,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한 사람, 이제는 내가 왜 아픈지도 남에게 설명하기 지친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 이 관계에서 한 번은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누가 봐도 크게 싸운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건 말 못한 서운함이에요. 상대가 모르는 척 지나간 말, 내가 기대했던 순간에 돌아오지 않았던 답장, 나 혼자만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았던 밤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음 안에 쌓여 있었어요. 해원동작 카드는 그 쌓인 마음을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직 아픈데 괜찮다고 말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눌러두는 겁니다. 이번 분들 흐름에서는 먼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팠는지 알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서운했던 이유가 사랑해서였는지, 외로워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참아서였는지요. 이걸 모르고 제외를 하면 다시 만나도 같은 자리에서 눈물이 납니다. 겉으론 웃고 있는데 속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옆에 신칼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신칼 카드가 지난 흐름을 참 선명하게 보여줘요. 한 번은 아주 단단하게 끊어낸 장면이 있습니다. 말로 끝내자고 했든 연락을 차단했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이제 아니라고 선을 그었든 관계에 칼이 들어간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칼이 냉정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었던 느낌입니다. 더 붙들고 있으면 내 자존심도 내 마음도 내 하루도 무너질 것 같아서 끊어낸 거예요. 이번 분들 혹시 그런 마음 있으셨죠? 정말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라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서 멀어진 마음이요. 신칼 카드는 관계를 자르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엉킨 것을 끊어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 재호운에서는 이 신칼 카드가 무조건 이별의 끝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 분 사이에 필요했던 단절을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별이 없었으면 서로의 소중함을 몰랐을 관계예요.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나도 상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지고 나서야 보이는 게 있었던 거죠. 빈자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답답했던 사람도 없어지고 나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촛불 카드가 현재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촛불 카드는 꺼진 마음이 아니라 아주 작게라도 아직 살아있는 불씨입니다. 이번 분들 마음속에도 아직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에요. 누가 바람을 세게 불면 꺼질 것 같은 작은 불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기대하고 싶지만 또 실망할까봐 겁이 나요. 연락이 오면 좋겠는데 막상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도 보입니다. 대답을 기다리면서도 대답을 받는 순간이 두려운 거죠. 그 사람도 비슷합니다. 상대 쪽에도 미련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스스로 먼저 다가갈 명분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촛불 카드가 주는 느낌은 참 조용합니다. 밤에 방 안불을 다 끄고 작은 초 하나만 켜둔 것 같아요. 크게 밝지는 않지만 그 빛 때문에 방의 모양은 보입니다. 이번 분들 관계도 그래요. 지금 당장 모든 게 환하게 풀리지는 않아도 어디가 아팠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나 그 사람이 내 소식을 궁금해하는 기색이 보이거나 둘 사이의 기억을 건드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촛불 카드 옆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숨겨진 원인으로 놓여 있습니다. 불과 물이 같이 있는 흐름이에요. 마음은 아직 뜨겁지만 그 뜨거움을 바로 표현하면 안 되고 맑게 가라앉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진실을 비추는 카드입니다. 물이 흐려져 있으면 얼굴이 비치지 않죠. 감정이 너무 격하면 상대 마음도 내 마음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분들 혹시 그동안 그 사람 생각을 할 때마다 속으로 대화를 반복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네가 그랬잖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왜 내 마음을 몰랐어?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실제 대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만 울리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먼저 마음을 맑히라고 말합니다. 원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망도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감정이에요. 다만 원망이 너무 짙으면 다시 다가오는 작은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미안함을 비치는데 나는 아직 아팠던 장면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데 자존심과 두려움이 물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번 달 재호운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물부터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의 사과인지 다시 만남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받았다는 확인인지요. 이 세 가지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해원동작 카드에서 신칼 카드로, 신칼 카드에서 촛불 카드로, 그리고 맑은 물그릇 카드가 밑에서 받쳐주는 이 흐름은 아주 섬세합니다. 한번 끊어진 관계지만 감정의 불씨는 남아있고 그 불씨를 살리려면 먼저 물이 맑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재회는 갑작스러운 폭발보다 조용한 회복에 가깝습니다. 드라마처럼 뛰어와서 붙잡는 장면보다는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흐름이 더 강합니다. 잘 지내냐는 짧은 말, 그때는 미안했다는 낮은 고백, 혹은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주고받는 안부 속에 숨어있는 떨림, 그런 식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이 리딩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아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아직 미움과 그리움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미워하면 차라리 편한데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되기만 했다면 잊기 쉬웠을 텐데 분명 다정했던 순간이 있었고 나를 웃게 했던 말이 있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였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서운한 게 제일 오래 가잖아요. 그래도 카드 흐름은 이번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픔은 끝없이 이어질 아픔이 아니라 풀 수 있는 아픔이라고요. 아직 다가올 대화의 가능성이 있고 감정이 다시 맑아질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마음을 다 주는 방식은 아니어야 합니다. 촛불은 소중하지만 손으로 움켜쥐면 손을 데입니다. 물은 맑지만 함부로 흔들면 흐려집니다. 이번 분들은 사랑을 다시 바라보되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재회를 부르는 가장 따뜻하고도 단단한 길입니다. 뒤쪽 흐름으로 넘어가면 살풀이 카드가 나옵니다. 이 살풀이 카드는 이번 분들 재호운에서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앞에서는 해원동작 카드가 마음의 응어리를 보여줬고 신칼 카드가 한번 끊어진 장면을 보여줬고 촛불 카드가 아직 남은 불씨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살풀이 카드가 나오면 그 불씨를 살리기 전에 먼저 나쁜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야 합니다. 사랑은 남아있는데 그 사랑 주변에 서운함, 분노, 불신, 두려움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다시 만나도 서로를 제대로 못 봅니다. 살풀이 카드는 그걸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번 분들
이 관계에서 반복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한쪽이 다가가면 한쪽이 물러나고, 한쪽이 마음을 열면 다른 한쪽이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다가 또 멀어지는 식의 흐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엇갈린 겁니다. 이번 분들은 진심을 확인받고 싶었는데 상대는 부담으로 느꼈을 수 있고, 상대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이번 분들은 버려지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르게 읽으면서 상처가 쌓인 거예요. 살풀이 카드는 그 오해의 춤을 이제 멈추라고 말합니다. 살풀이 카드가 행동의 자리에서 나오면 이번 분들이 해야 할 일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 남은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괜히 하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건 마음만의 일이 아니라 몸에도 남은 상처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재회를 기다리면서 나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내 생활을 회복해야 해요. 밥을 제때 먹고 잠을 조금 더 자고 밤마다 그 사람의 흔적을 뒤지는 시간을 줄이고 내 몸을 다시 내 편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는 방울끈 카드가 이어져요. 방울끈 카드는 연결의 신호입니다. 방울은 소리를 내고 끈은 이어줍니다. 이번 분들 재호운에서 이 카드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끊어진 것 같았던 인연에 다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연락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이 연락은 아주 큰 선언처럼 오기보다 작은 핑계나 우연한 접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 물건, 함께 알던 사람, 기념일 근처의 마음 흔들림, 혹은 사회관계망에서의 작은 반응처럼요. 상대가 먼저 다가온다면 직접적으로 보고 싶었다고 하기보다는 가볍게 분위기를 떠보는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이 먼저 움직인다면 너무 긴 고백보다 짧은 안부가 좋습니다. 방울끈 카드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직 완전히 삭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끈을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어요. 흔들어 소리만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 연락을 하게 된다면 상대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왜 이제야 연락했냐고 묻고 싶어도 처음부터 그 말을 꺼내면 상대는 다시 뒷걸음질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문을 여는 말이 좋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다.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 요즘은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더 잘 닿습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강한 말보다 낮은 말이 이깁니다. 따지는 말보다 여백 있는 말이 상대 마음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국 카드가 결실로 나옵니다. 이 카드는 참 좋습니다. 마지국 카드는 복을 맞이하고 들어오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카드예요. 재호운에서 마지국 카드가 나오면 닫힌 문이 조금씩 열리고 다시 마주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맞이한다는 건 쫓아가서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문을 깨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마음을 털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번 분들 마음 안에 아직 분노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들어와도 머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너무 텅 비어 외로움만 크면 상대가 조금만 다가와도 내가 또 매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국 카드는 준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번 분들 재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붙는 흐름은 아닙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면 또 같은 이유로 흔들립니다. 이번에는 두 분 다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는 자신의 무심함이나 회피를 돌아봐야 하고, 이번 분들은 내 마음을 전부 던져놓고 답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가 조금씩 성숙해져야 다시 만났을 때 관계가 오래 갑니다. 마지국 카드는 그 성숙한 재회를 부르는 카드로 보입니다. 마치 집 안을 정리하고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을 정갈하게 해두면 들어올 인연은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칠성님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칠성님 카드는 밤하늘의 별처럼 멀리서도 길을 비춰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을 받쳐주면 이번 분들 재호운은 단순히 감정의 재결합이 아니라 운명의 타이밍을 타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말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에요. 별빛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밤이 오면 다시 보입니다. 이번 분들의 인연도 그런 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해 보여도 때가 맞으면 다시 보이는 별빛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칠성님 카드는 소원을 오래 품은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다만 조급함에는 약합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에는 재회를 바라되 내 하루를 망가뜨리면서 기다리지는 마세요. 기다림이 내 삶을 다 잡아먹으면 재회가 와도 건강하게 받기 어렵습니다. 별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하잖아요. 계속 바닥만 보고 있으면 별이 떠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분들은 조금씩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내 생활, 내 몸, 내 마음을 다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내가 무너져 있을 때보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할 때 다시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보내지 말고 먼저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망만 적지 말고 내가 그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 아직 마음이 있었다는 확인을 듣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때 내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요. 이걸 알면 연락을 해도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밤늦게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연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밤의 마음은 촛불처럼 예쁘지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낮에 다시 봐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누군가를 억지로 돌려달라는 마음보다 내 안에 서운함이 맑아지고 닿을 인연은 바른 길로 닿게 해달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그런 정성은 가볍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분들, 이 재호는 차갑게 끝난 인연이 다시 따뜻한 온도를 찾는 흐름입니다. 신칼 카드가 있었으니 한번 끊어진 아픔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촛불 카드가 남아있고 방울끈 카드가 이어지며 마지국 카드가 문을 열고 칠성님 카드가 밤길을 비춥니다. 그러니 완전히 닫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아프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맑게, 더 나를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상대의 작은 신호가 보이면 부드럽게 받되 내 모든 마음을 한 번에 쏟지는 마세요. 관계는 다시 들 수 있지만 너무 센 불에 올리면 또 넘칩니다. 낮은 불로 오래 드는 사랑이 이번 분들께 더 맞습니다. 이번 흐름이 와닿았다면 댓글에 2번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마음속에 아직 풀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줄만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도 글이 되면 조금씩 길을 찾습니다. 이번 분들의 상처가 맑아지고 돌아올 인연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두셔도 좋아요. 오늘 3번 분들 흐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는데 안쪽으로는 실이 여러 겹 감겨 있는 마음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괜찮은 척,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참 많이 버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카드 위에 손을 올리니까요. 그 단단한 얼굴 뒤에서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조용히 느껴집니다. 맨 앞에 오색 실타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참 예쁩니다. 여러 빛깔의 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냥 엉망으로 흐트러진 게 아니라 인연의 흔적들이 겹겹이 감겨 있는 모습이에요. 3번 분들, 이 인연은 단순히 좋아했다, 헤어졌다, 끝났다로 정리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좋았던 순간도 있고 서운했던 순간도 있고 서로를 붙잡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았던 마음도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는 깨끗하게 끊어진 선이라기보다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감겨있는 실타래에 가깝습니다. 3번 분들 성향이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더 티를 안 내요. 상대가 모를 만큼 차갑게 굴기도 하고 내 쪽에서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하면 너무 초라해질까봐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3번 분들을 보고 이미 정리한 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연락창을 열어놓고 이름만 바라본 적 있으시죠? 차단까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먼저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흔적만 조용히 확인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색 실타래 카드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실은 아직 있습니다. 다만 곱게 풀어져 있지 않고 자존심과 상처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감겨 있습니다. 그 옆에 금줄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금줄 카드는 지난 흐름에서 3번 분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는지 보여줘요. 금줄은 함부로 넘어오지 말라는 선입니다. 들어와도 되는 사람과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을 가르는 경계예요. 3번 분들은 이 관계에서 어느 순간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상대가 내 마음을 가볍게 본다고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호했을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선이 상대를 막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선이었어요. 금줄 카드가 참 아프게 읽힙니다. 3번 분들은 사랑을 할 때도 품위를 잃고 싶지 않은 분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그 순간 마음속에 금줄을 칩니다.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제대로 들어와라. 내 마음을 우습게 보고 들어오지는 마라. 이런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이 제호우는 상대가 그냥 가볍게 건드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도 좋지만 그 말 안에 진심이 있어야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그냥 분위기 맞추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시간을 돌아본 말이어야 합니다. 3번 분들 마음은 약하지만 기준은 낮지 않습니다. 그게 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자리에 비녀 카드가 나옵니다. 비녀 카드는 고운 체면, 여린 품위, 여성적인 인연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비녀를 꽂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흐트러진 마음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3번 분들이 지금 그래요. 마음은 흔들리는데 겉은 단정합니다.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궁금해도 묻지 않고, 속이 무너져도 일상은 잘 해내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누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답하지만 그 말 끝이 조금 쓸쓸합니다. 비녀 카드가 현재에 나오면 상대도 3번 분들을 쉽게 잊지 못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 분들은 상대에게 가볍게 소비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미지가 남는 사람, 함부로 대하기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다시 떠올리면 단정한 향처럼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3번 분들을 생각할 때는 마음 한쪽에 예의가 생깁니다. 미안함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고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자각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자리로 화로 불씨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겉은 차갑고 단정한데 안쪽에는 아직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화로 불씨 카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제 밑에 남아있는 작은 붉은 빛이에요. 3번 분들 마음이 바로 그래요. 끝났다고 말했지만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덮어둔 감정, 아직도 어느 순간 따뜻해지는 기억, 그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가 제 밑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상대 쪽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차갑게 끝낸 것처럼 보였더라도 마음속에 남은 불씨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 불씨를 어떻게 다시 꺼내야 할지 몰라요. 3번 분들이 친 금줄을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거절당할 것 같고, 가볍게 연락하면 더 멀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진지하게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멈춰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데 둘 다 먼저 손을 뻗으면 지는 것 같은 이상한 기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사실은 보고 싶은데 상대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버티는 시간. 그런데 기다리면서도 그 기다림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더 차갑게 굴게 되는 마음이요. 오색 실타래 카드에서 금줄 카드로, 금줄 카드에서 비녀 카드로, 그리고 화로 불씨 카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3번 분들의 제호우는 아직 끝난 인연이 아닙니다. 다만 쉽게 열리는 인연도 아닙니다. 이건 감정만으로 돌아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태도가 달라져야 다시 이어지는 관계예요. 특히 3번 분들은 상대가 대충 다가오면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다가오면 마음속으로는 반가워도 겉으로는 더 차가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번 분들에게는 지난 상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 분들 스스로도 봐야 합니다. 내가 친 금줄이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한 선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숨기기 위한 벽인지요. 선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나 마음 안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이 너무 높아지면 정말 들어와야 할 사람까지 밖에서 돌아섭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되 작은 진심까지 밀어내지는 않는 것, 품위를 지키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제호운을 살리는 첫 문입니다. 3번 분들의 인연은 오래된 실타래처럼 아직 손끝에 걸려 있습니다. 금줄 때문에 멈춰 있었고 비녀처럼 단정한 얼굴 뒤에 감정을 숨겼고 화로 불씨처럼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보면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달에는 작은 온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그 온기는 급하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에요. 재를 살살 걷어내야 보이는 불입니다. 상대가 다가오든 3번 분들이 먼저 아주 짧은 신호를 보내든 중요한 건 자존심 싸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관계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솔직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부채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이 부채 카드가 3번 분들에게 주는 행동의 길입니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지만 불을 꺼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붙이면 화로의 불씨가 꺼지고 적당히 붙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3번 분들 재혼도 똑같아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을 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답답한 공기를 조금 환기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서로 너무 오래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침묵이 마치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카드 흐름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공기가 막힌 거라고 말합니다. 부채 카드는 3번 분들에게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라고 합니다.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면 예전 일을 바로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 너는 너무했다. 아직도 나한테 마음 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상대는 다시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대신 아주 담백한 말이 좋습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 문득 생각났다. 별일 없이 지내면 좋겠다. 이런 말은 3번 분들의 품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창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부채 카드는 바로 그 창문입니다.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창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는 것. 그게 이번 달 3번 분들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그 옆에 방울 카드가 나옵니다. 방울 카드는 신호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울림이에요. 3번 분들 재호운에서는 연락의 가능성 혹은 상대의 반응이 보입니다. 다만 이 방울 카드의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울립니다. 상대가 사회관계망에서 흔적을 남기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근황이 들리거나 우연히 마주칠 기회가 생기거나 갑자기 예전 대화가 다시 떠오르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3번 분들은 그때 마음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아, 이 사람 아직 완전히 다친 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방울 카드는 상대가 먼저 흔들릴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특히 3번 분들이 너무 매달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단정히 있으면 오히려 상대가 더 궁금해합니다. 3번 분들이 무너져서 붙잡는 모습보다 자기 삶을 정리하고 조용히 빛나는 모습이 상대에게 더 크게 닿아요. 이건 냉정한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내가 상대만 바라볼 때는 나를 쉽게 보지 않다가 내가 내 삶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제야 내 빈자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방울 카드는 그 빈자리에서 울리는 소리로 보입니다. 이 흐름 다음에 선녀 카드가 결실로 나옵니다. 선녀 카드는 매력과 감성, 다시 피어나는 부드러운 기운을 말합니다. 3번 분들 재호운에서 이 카드가 나온 건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 금줄 카드와 비녀 카드 때문에 차갑고 단정한 모습이 강했다면 선녀 카드는 그 안에 숨은 아름다움과 다정함이 다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상대는 3번 분들의 강한 면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드러웠던 순간, 웃던 얼굴, 나를 이해해주던 말, 같이 있을 때 느꼈던 설렘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선녀 카드는 3번 분들에게도 자신감을 줍니다. 재회를 기다린다고 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달에는 외적인 정돈도 도움이 됩니다. 옷을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빛을 살리고 내 생활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상대에게 직접 보이지 않아도 기운으로 달라집니다. 3번 분들 안의 매력이 다시 살아나면 상대도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운, 분위기, 눈빛, 여유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해요.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그 매력을 되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륵불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미륵불 카드는 미래와 대전환의 카드입니다. 기다림 끝에 새 흐름이 오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마지막을 받쳐주면 3번 분들의 재호우는 당장의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미륵불 카드는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오는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조급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받아야 한다고 재촉하면 이 흐름은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 기다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나를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륵불 카드가 말하는 재회는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재회가 아닙니다. 예전에 두 사람으로 다시 만나면 또 같은 벽 앞에 서게 됩니다. 3번 분들은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상대는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3번 분들이 계속 금줄만 치고 있으면 상대는 문 앞에서 돌아설 수 있고, 상대가 계속 가벼운 신호만 보내면 3번 분들은 마음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서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부채 카드의 환기, 방울 카드의 신호, 선녀 카드의 매력 회복, 미륵불 카드의 새 흐름, 이렇게 이어지면 이번 달에는 다친 마음이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바로 보내지 말고 문장을 짧게 줄여보세요. 3번 분들은 마음이 깊어서 한번 쓰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는 긴 말보다 단정한 안부가 더 잘 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내 모습과 생활을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방을 환기하고 오래 미뤄둔 옷이나 물건을 정리하고 내 몸을 조금 움직여 보세요. 막힌 공기가 빠져야 인연의 공기도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촛불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조명 하나 켜두고 마음속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겠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의 자존심과 그리움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해달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억지보다 정성의 결을 더 깊이 보십니다. 3번 분들, 이 재호우는 자존심 때문에 닫힌 문이 다시 숨을 쉬는 흐름입니다. 오색 실타래 카드가 아직 이어진 인연을 보여주고, 금줄 카드가 그동안 친 경계를 말해주고, 비녀 카드가 단정한 얼굴 뒤에 떨림을 보여주며, 화로 불씨 카드가 꺼지지 않은 마음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부채 카드가 답답한 공기를 바꾸고, 방울 카드가 작은 신호를 울리고, 선녀 카드가 다시 매력을 피워내고, 미륵불 카드가 새 방향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가능성은 무너져서 붙잡을 때가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부드러워질 때 열립니다. 상대도 3번 분들을 완전히 잊은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3번 분들의 단정함, 깊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다가올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작은 신호부터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3번 분들이 너무 차갑게 밀어내지도 말고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열지도 마세요. 부채로 바람을 조절하듯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사랑도 숨을 쉬어야 오래 갑니다. 3번 분들 인연은 아직 숨이 남아 있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연결고리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지금 가장 내려놓고 싶은 자존심 하나만 마음속으로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 3번 분들의 다친 마음에 좋은 바람이 들어오고 돌아올 인연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점 봐드리고 있어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4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는 순간 말이 많지 않은 마음이 먼저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고 해야 할 일도 해내고 사람들 앞에서는 크게 티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안쪽에는 아직 접어둔 말이 있습니다. 꺼내면 울 것 같아서, 꺼내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니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그냥 고이 싸둔 진심이 보여요. 맨 앞에 보자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감추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숨기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서 감싸둔 마음, 함부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아직 버리지는 못했지만 드러내기도 어려운 마음입니다. 4번 분들, 이 인연을 생각하면 겉으로는 이제 별일 아닌 척 하셨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도 대충 웃고 넘겼을 수 있고 나도 이제 괜찮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마음속 보자기가 풀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예전 대화 하나, 같이 갔던 길 하나, 그 사람이 해줬던 작은 말 하나가 조용히 나왔을 거예요. 보자기 카드는 4번 분들이 이 관계에서 끝까지 말하지 못한 진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묻고 싶었고, 나도 많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었고, 당신이 그렇게 쉽게 돌아선 줄 알고 너무 아팠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더 붙잡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말을 삼켰습니다.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접히고 접혀서 보자기 안에 남습니다. 그 옆에 뒷전 카드가 이어집니다. 뒷전 카드는 마무리되지 않은 일입니다.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에 아직 치우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두 분 사이가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관계는 멈춘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만남이 줄었거나 서로 모른 척 지내는 시간이 길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로 보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말한 뒤에도 정리되지 않은 뒤질이 남아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고마웠다는 말, 왜 그랬냐는 말, 사실은 아직 보고 싶다는 말, 이런 말들이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에 남아 있습니다. 4번 분들, 혹시 이 관계를 떠올릴 때 제일 힘든 게 결말이 흐릿했다는 점 아니었나요? 차라리 정확하게 끝났으면 마음이 덜 흔들렸을 텐데, 어떤 말은 남았고 어떤 장면은 끊겼고 어떤 감정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아직 미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마음이 붙잡힌 건지 헷갈렸을 수 있어요. 뒷전 카드는 그 헷갈림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만이 아닙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인연의 잔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에 방석 카드가 나옵니다. 방석 카드는 자리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 상대가 돌아와야 할 자리, 혹은 관계 안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자리입니다. 4번 분들은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도 내 자리를 쉽게 비워주지 않습니다. 무작정 달려가서 붙잡기보다 나는 여기 있다는 식으로 조용히 버티는 모습이 강해요. 방석 카드는 움직임이 큰 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된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현재에 나오면 4번 분들은 지금 당장 격하게 흔들리는 것보다 마음을 눌러 앉히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석 카드가 재호운에서 나올 때는 의미가 조금 깊습니다. 상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번 분들 마음 안에 그 사람 자리가 아예 치워진 건 아니에요. 다만 아무나 앉을 수 없게 해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려면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툭 앉아서는 안 됩니다. 4번 분들 마음은 조용하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려면 예의를 갖춰야 하고 진심을 보여야 하고 지난 시간에 대한 무게를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외로워서 오는 사람이라면 4번 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숨겨진 원인으로 갓카드가 나옵니다. 갓카드는 체면과 권위, 자존심과 품격의 카드입니다. 여기서 4번 분들의 속마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4번 분들은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받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단정하게 굴었고 더 괜찮은 척했고 어쩌면 상대에게 일부러 냉정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무너졌는데 얼굴은 꼿꼿했던 겁니다. 갓카드는 그런 자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4번 분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마지막 울타리였어요. 상대도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4번 분들이 아무렇게나 붙잡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흐름이 있어요. 마음이 아주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4번 분들이 너무 조용하고 단정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멈춰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도 4번 분들을 떠올릴 때 가볍게 장난치듯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차갑게 밀려날까봐 혹은 내 진심이 부족해 보일까봐 망설이는 기운이 있습니다. 보자기 카드에서 뒷전 카드로, 뒷전 카드에서 방석 카드로, 그리고 각 카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4번 분들의 제호우는 말하지 못한 진심과 끝나지 않은 마무리, 그리고 지켜야 하는 자존심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은 깊습니다. 특히 4번 분들은 아직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만나자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때의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대 역시 이 관계를 아주 가볍게 넘긴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너무 체면을 차리다 보니 마음보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4번 분들, 이번 달에는 이 침묵이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고백보다 정리되지 않은 말이 다시 떠오르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속 보자기를 풀어보게 되거나 상대가 조심스럽게 예전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혹은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람의 근황을 듣고 마음이 다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4번 분들이 그때 너무 단단한 얼굴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품격을 지키는 것과 내 마음을 완전히 숨기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달 제호우는 그 차이를 알아차릴 때 열립니다. 뒤쪽 흐름으로 넘어가면 발원문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이 카드가 4번 분들에게 주는 행동의 길입니다. 발원문 카드는 마음을 분명한 말로 적어 올리는 카드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결말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카드예요. 흐름에서 발원문 카드가 나온다는 건 이제 마음속 보자기 안에만 넣어둔 말을 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바로 쏟아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대로 사과받고 싶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내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건지요. 4번 분들은 생각이 깊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어서 오히려 말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은 해도 될까? 지금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이지 않을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원문 카드는 그 막힌 말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글로 쓰면 마음이 보입니다. 말로 하면 울컥할 수 있지만 글로 쓰면 내 감정의 결이 조금 더 또렷해져요. 이번 달 4번 분들은 꼭 한번 적어보셔야 합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상태로는 재회가 와도 흔들립니다. 그 옆에 신장대 카드가 나옵니다. 이 신장대 카드는 외부 변수로 놓였을 때 방어와 위협, 경계의 기운을 보여줍니다. 두 분 사이에 아직 경계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주변 시선, 자존심 싸움, 혹은 예전에 다쳤던 기억이 다시 방어막처럼 올라올 수 있어요. 상대가 다가오더라도 4번 분들은 처음에 쉽게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4번 분들이 먼저 말을 꺼내려 할 때도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다시 다칠까봐 먼저 방패를 드는 흐름이에요. 신장대 카드는 조심하라는 카드입니다. 제호운이 열린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때는 아닙니다. 특히 4번 분들,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을 너무 많이 끼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가능하면 둘 사이에서 조용히 다루는 게 낫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말은 중간에서 결이 바뀔 수 있고 괜한 오해가 붙을 수 있어요. 신장대 카드는 외부의 날 선 말이 관계를 다시 긴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소문, 자존심 자극, 떠보는 말은 피하셔야 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실 자리에 비단 카드가 나옵니다. 이 비단 카드는 참 고운 카드입니다. 귀한 기회, 부드러운 인연,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4번 분들 재호운에서 비단 카드가 결실로 나오면 다시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돌아오는 흐름이 아니라 서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춘 방식으로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비단은 구겨지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다룰 때 조심해야 하죠. 이 관계도 같습니다. 다시 열릴 수는 있지만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하면 금방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이번 달 말의 결을 잘 골라야 합니다. 비단 카드는 상대가 4번 분들을 귀하게 다시 볼 가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4번 분들의 진중함,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품고 있었던 깊이가 상대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알게 되는 사람,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떨어지고 나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 4번 분들이 상대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호는 가벼운 유혹이나 순간적인 외로움보다 다시 생각해보니 귀한 사람이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에 지장보살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지장보살 카드는 깊은 업의 정리, 오래된 아픔을 안고 건너가는 자비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을 받쳐주면 4번 분들 재호운은 단순히 다시 연락하는 문제를 넘어서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성불시키는 흐름이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 4번 분들이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말에 무너지는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진심은 끝까지 내 안에 남는지요. 지장보살 카드는 그 모든 시간을 헛되게 보지 않습니다. 4번 분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예전처럼은 아니어야 합니다. 더 깊고 더 정직하고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만약 재회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번 달에는 마음속 미처리 된 감정이 많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조금 내려가고 내가 나에게 했던 모진 말도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왜 아직도 생각날까? 이런 자책을 오래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됩니다. 사랑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4번 분들의 마음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더라도 발언문처럼 마음의 문장을 적어보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다시 사랑한다면 꼭 지키고 싶은 것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풀지 마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말하고 싶을 수 있지만 4번 분들 흐름은 말이 밖으로 새면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여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묶인 마음은 풀리고 닿을 인연은 바른 자리로 닿게 해달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진심으로 드리는 정성은 알아주실 겁니다. 4번 분들 재호운은 말 못한 진심이 다시 길을 찾는 흐름입니다. 보자기 카드가 감춰둔 마음을 보여주고 뒷전 카드가 끝나지 않은 마무리를 말해주고 방석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자리를 보여주며 각 카드가 지켜야 했던 자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발원문 카드가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신장대 카드가 조심해야 할 경계를 알려주고 비단 카드가 귀한 기회를 열어주며 지장보살 카드가 오래된 아픔을 부드럽게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사라진 인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닿으려면 말의 격이 중요하고 마음의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대도 4번 분들을 쉽게 잊은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 역시 체면이나 부담 혹은 지난 일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번 분들이 너무 차갑게만 닫아두면 흐름이 늦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깊은 말을 한꺼번에 쏟으면 상대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짧고 정돈된 말, 조용한 안부, 그리고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이 좋습니다. 재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서두름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접어둔 마음을 천천히 푸는 데서 열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흐름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마음속에 오래 접어둔 말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무거운 인연 문제나 마음의 매듭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카톡을 천천히 살펴보셔도 됩니다.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닿으신 분들만 조용히 정성을 들이는 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의 숨겨둔 진심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돌아올 인연은 예의를 갖춰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